오늘 아침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 당신의 얼굴을 몇 대의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중국 베이징에서라면 인구 1000명당 439대의 카메라가 당신을 따라갑니다. 전국으로 넓히면 지금 이 순간 중국 어딘가에서는 7억 대의 눈이 14억 명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읽고 있습니다. 인구 2명당 카메라 한 대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범죄 예방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그 카메라들은 단순히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을 읽고 당신의 생각을 추적하고 당신이 체제의 위험한 인물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감시 기술이 어떻게 신장 위구르에서 인류 최대의 실험장이 됐는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술이 이미 전 세계 80개 국으로 수출되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왜 지금 이것을 문화대 혁명의 부활이라고 부르며 경고하는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66년 중국의 거리에는 붉은 완장을 두른 청년들이 넘쳐났습니다. 낡은 확성기에서 혁명의 노래가 쏟아지고 태운 책들의 매캐한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웠으며 유리 깨지는 소리와 군중의 함성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홍위병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의 명령으로 탄생한 이 집단은 이웃을 고발하고 스승을 무릎 꿇리고 부모를 배신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곧 국가의 눈이었습니다. 10년의 광기 동안 최소 100만에서 200만 명이 죽었고 수천만 명이 정신적 폐허 속에 남겨졌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문화대 혁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홍위병의 빨간 눈이 렌즈와 알고리즘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총을 든 청년 대신 전봇대 위의 카메라가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감정을 읽는 인공지능, 당신의 얼굴 근육 하나하나를 분석합니다. 불만을 품은 표정인지 두려움을 억누르고 있는 얼굴인지를 기계가 판단합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 서쪽 끝에 위치한 광활한 사막지대입니다. 면적이 한국의 16배에 달하는 이 땅에 약 1200만 명의 위구르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를 가진 이 소수민족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중국 정부에게는 위협으로 읽혔습니다. 2017년부터 중국 당국은 직업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위구르인들을 수용소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은 2022년 이 수용소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성폭력 강제 치료, 차별적 산화 제한이 자행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더 섬뜩한 것은 이 수용소 안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실험됐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BBC가 취재를 통해 밝혀낸 내용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위구르인들의 얼굴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인공지능으로 그들의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했습니다.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체념인지를 기계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오쩌둥 시대의 신문관이 하던 일을 카메라와 알고리즘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수용소 안의 사람들은 생각을 숨길 수조차 없습니다. 표정이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신장의 거리를 걷는 위구르인의 하루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얼굴 인식 카메라가 신원을 확인합니다. 모스크에 들어가려면 신분증을 스캔해야 하고 기도 횟수와 시간이 기록됩니다. 슈퍼마켓 계산대에서도 카메라가 얼굴을 스캔하고 구매 내역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허락받지 않은 구역에 들어서면 즉시 경보가 울리고 경찰이 도착합니다. 스마트폰에는 국가가 설치한 감시 앱이 강제로 깔려있고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분석됩니다. 이것이 과장이 아닙니다. 2010년 해외 언론이 입수한 신장 경찰의 내부 문서에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수용소 탈출 방지를 위한 이중 잠금 장치 설치 방법부터 수감자의 심리 상태를 분류하는 기준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사면기구는 이 지역을 반 유토피아 지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는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신장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멀리 이동했습니다. 2025년 2월 아프리카의 한 도시에서 민주화 운동을 벌이던 활동가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는 특별히 큰 무리를 짓지도 않았고 폭력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위 현장 근처를 걸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중국산 얼굴 인식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포착했고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으며 그를 요주의 인물로 분류했습니다. 경찰이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2025년 7월 에포크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각국 정부가 중국산 인공지능을 활용해 정치적 반대자와 민주화 운동가를 찾아내고 구금하고 고문하며 심지어 살해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아프리카 11개국이 중국제 인공지능 감시 체계 도입에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감시 기술을 수출하는 곳이 어디냐면 화웨이와 히크비전 그리고 다화입니다. 이 중 히크비전과 다화는 신장 수용소에 카메라 시스템을 납품한 바로 그 회사들입니다. 수용소에서 실험하고 검증한 기술을 포장해서 세계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사업 모델입니다. 2025년 9월 한 보안연구단체가 중국의 만리 방화벽 관련 내부 문서를 대규모로 유출했습니다. 그 문서에 담긴 내용은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열과 감시 기술이 미얀마, 파키스탄,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최소 5개 국가에 이미 수출되어 운용 중이었습니다. 단순한 카메라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검열 방법론과 경찰 훈련 매뉴얼과 반대자를 분류하는 알고리즘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라테 뉴스의 보도에서 한 보안 전문가는 이것을 감시 패키지 수출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관위주의 국가들에게 자국민을 통제하는 완성된 도구 상자를 팔아주는 것입니다. 구매한 국가는 그 도구로 반대자를 찾아내고 민주주의를 짓밟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돈을 법니다. 비즈니스와 통제가 완벽하게 결합된 구조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수백 년에 걸쳐 쌓아온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개념 자체를 지우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학자들이 이 사실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8월 영국 BBC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을 감시하라는 압박을 중국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UKCT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내 중국학 관련 학자들 상당수가 중국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특정 주제를 강의에서 다루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천안문 신장 홍콩 대만을 언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중국 측이 영국 대학의 인권 연구를 당장 멈추라고 압박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정난에 빠진 영국 대학들이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한 유사한 학문 검열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학자들이 이것이 문화대 혁명 당시 지식인들을 침묵시키던 것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완장을 두른 청년들이 교수를 인민재판에 세웠다면 지금은 경제적 압박과 자기 검열이라는 보이지 않는 완장이 학자들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공포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2025년 9월 한 언론은 충격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에 3만 대 설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산 인공지능 카메라가 이미 한국에 3만 대 설치되어 운용 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카메라들이 당장 중국 당국에 데이터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하드웨어 안에 백도어가 심어져 있을 경우 언제든 원격으로 접속해 데이터를 빼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히크비전과 다화를 안보 위협 기업 목록에 올리고 정부기관에서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 기업들이 중국 군부와 연계돼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 카메라들이 지금 한국의 어느 골목, 어느 주차장, 어느 아파트 단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불편하더라도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사실은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집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안보학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공통된 경고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문화 대혁명의 초기 단계를 목격하고 있다. 1966년의 문화 대혁명은 국경 안에서만 작동했습니다. 홍위병의 발은 중국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디지털 버전은 다릅니다. 알고리즘은 국경이 없습니다. 카메라 렌즈는 만리장성 밖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버드대학교 기술윤리연구소의 보고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감시 기술 수출이 민주주의 국가들의 기반 자체를 침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유가 기본값인 나라들에서도 감시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서서히 자기 검열에 익숙해지고 결국 이해를 제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오쩌둥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총이 아니라 공포가 사람을 침묵시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포는 카메라라는 이름을 달고 세계 곳곳의 전봇대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이 주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주변에 설치된 카메라의 제조사를 확인하십시오. 히크비전 다와 화웨이 로고가 붙어 있다면 그 카메라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중국발 인프라 계약에 주목하십시오. 2028년까지 전 세계 80개국의 스마트시티 명칭으로 이 감시 기술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국가가 중국과 어떤 기술 협약을 맺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십시오. 그 협약서 안에 여러분의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문화대 혁명은 총선과 함께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전과 세뇌와 감시와 침묵의 강요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카메라가 모든 골목에 설치돼 있었고 고발자는 이미 이웃이 되어 있었으며 생각은 이미 범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경고로 남겼습니다. 지금 그 경고의 버전이가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에 설치된 중국산 카메라의 실체라와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헤칩니다.